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유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강원도 양구에서 거행된 제72주년 도솔산지구 전투 전승 행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양구에서 동기생들과 같이 아주 뜻깊은 1박 2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작년 행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행사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주 내실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제가 도솔산 행사를 다녀와서 해병대 복장이 통일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일부 위장복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번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복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작년에 참석하셨던 해병 1기 이봉식 어르신께서 올해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워낙 연로하신 분이라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만 사모님께서 상당히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6.25 당시 원산에 상륙한 이봉식 어르신과 동갑인 원산 처녀와의 사랑, 그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죠. 70년 넘게 이어져 온 두 분의 사랑, 이제는 너무 위중한 상태라 그동안 이봉식 어르신께서 간호하던 자택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부디 이승에서 두 분의 사랑이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제72주년 도솔산지구 전투 전승 행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거행된 행사는 첫날 전야제에 이어서 이튿날 추모식, 그리고 전승행사 기념식, 아울러 각종 전시행사 등으로 진행됐는데, 저는 오늘 그 순서는 무시하고 나름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념식 말미에 군악대가 연주한 나가자 해병대가를 시작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군악대 바로 뒤편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군악병들의 연주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군악대의 연주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나름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군악대를 지휘하는 분이 여군 상사였습니다. 해병대 여군 상사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번 전승기념식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공식 일정은 우리 군악대 연주에 맞춰 해병대가를 자창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군악병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솔산 정상 근처 추모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위성지도에 표시한 24개 목표 기억하시죠? 지금 이 지도에서는 동남쪽에 있는 1번부터 9번 목표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측에 밝은 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일명 펀치볼, 분지 형태의 이 지역을 삥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1000m급 봉우리들, 그리고 그 위로 노란 선이 군사 분계선, 즉 휴전선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22번 목표가 바로 도솔산, 그리고 그 좌측으로 추모탑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모제가 열린다는 뜻이죠. 위성 사진을 좀 더 확대하면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2005년 도솔산 밑으로 돌산형 터널이 뚫리면서 출구가 이쪽입니다. 이렇게 펀치볼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꾸불꾸불한 과거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도솔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터널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꾸불꾸불한 돌산형 구도로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돌산형 정상에서 추모탑까지는 이쪽에 요 셋길을 이용해서 한 200-300m 이렇게 올라가셔야만 되는데, 여기는 행사 당일에만 개방을 하고 평소에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즉 행사 당일에는 이쪽 주차장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남쪽 이쪽에 22번 목표, 여기가 바로 도솔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왼쪽에 이 화면은 이 추모탑이 있는 지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대우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성지도에 여기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저 멀리 대우산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북쪽, 여기서 지도에서 봤을 때 북쪽, 요 능선이 보이는데, 이 능선 너머가 이 지도의 펀치볼, 이 해안면, 이 안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각도는 동북 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행사 전날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아직 행사장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동남쪽, 그러니까 이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도솔산 정상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한 700-800m, 여기서부터 이 정도 거리죠. 하지만 도솔산 정상은 출입 금지, 따라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여기서는 산이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각도는 서남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충령 해병대 123위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말 그대로 도솔산 전투에서 전사하신 충성스러운 해병대 영령이 123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추모탑에서 서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이쪽 왼쪽으로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위성지도의 23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미 해병대 7년대가 점령한 24번 목표, 그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게 23번, 그 밑에 봉우리가 24번 목표로 저는 추정합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도솔산 정상 서북쪽에 위치한 해발 약 1000m 지점, 거기서 북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도솔산 근처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72년 전 해병대 선배님들은 바로 여기서 123분의 희생으로서 우리 해병대 전사자의 근 20배 가까운 적 226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또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은 동부전선의 휴전선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대폭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공은 훗날 육군 또한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에 강원도 그 지역의 육군 21사단 그리고 2사단 역시나 해병대의 도솔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승 행사 기념식에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한기호 의원이 기념사를 해주셨는데, 한기호 의원은 이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던 2003년 당시 바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사단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사단장을 하시던 시절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때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해병대 행사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가 기념사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기념사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역시나 거수 경례를 하면서 필승이라는 경례 구호를 붙이셨습니다. 장군들은 거수 경례를 할 때 거의 경례 구호를 붙이지 않죠. 하지만 육군 2사단장 그리고 육군 5군단장까지 역임하신 현직 국회 국방위원장께서는 아주 절도 있는 자세와 목소리로 해병대의 필승을 외쳐주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또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분 앞에서는 긴장해야죠. 아무튼 육군 2사단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양평의 제2신속 대응사단으로 역사가 이어집니다만 과거 강원도 인제지역에 주둔하던 당시의 경례 구호는 단결. 그런데도 20년 전 육군 2사단장이자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께서는 필승이라는 경례 구호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해병대 참전 용사들로부터 들었던 51년 당시 고지를 향하던 우리 해병들 앞으로는 10m당 한 명씩 동료 해병들이 쓰러져 있더라 라는 그런 기억까지 소환해 주셨습니다. 원래 기념사는 한 4분 가까이 되는데 제가 2분 조금 넘는 영상으로 줄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생각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해병대의 도솔산 전투를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최근 해병대 예비역들의 소원, 그러니까 해병대 완전 독립, 또 해병대 사령관이 사령관 이후에 3스타로 그냥 예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병대도 과거 강기천, 정광호, 이병문 사령관 시절처럼 4스타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안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병대 출신이 아닌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념사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군인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거수경례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국방위원장이 둘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 양구에 2003년도에 수단장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초로 2003년도 행사를 할 때 이 바로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21사단 2사단 장병들까지 나와 있고 주민들 그리고 참전하신 전우분들 많이 오셔서 탑승해서 퍼레이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운동장에서 못하고 이곳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또 고귀하신 희생을 하신 우리 전우님들, 제가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1년도 6월 4일 공적을 개시해서 도솔산 작전할 때 우리 전 사상자들이 10m마다 한 분씩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솔산의 그 능선들이 사실 그냥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이 10m마다 한 분씩 쓰러져서 우리 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국가에 큰 도움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해병대 전우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국방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참전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해병대 사령관 이후에 포스타 대장을 기다려봅니다. 대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참의장 자리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런 식으로 일단 해병대에도 포스타가 있어야 나중에 합참의장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솔산 전투를 소개하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만든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3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한국 해병대의 전설이 된 전투, 무적 해병의 탄생, 도솔산 지구 전투.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던 1951년 6월 도솔산 일대는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전술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북한군 최정예 12사단과 32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이해병대 1사단 5연대가 수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많은 손실만 입은 상태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 해병대뿐이었다. 6월 4일 당시 해병대 제1연대장 김대식 대령은 기하 2계대대 병력과 함께 고지 점령에 나섰다. 해병대 1대대장을 맡고 있던 공정식 사령관은 북한군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제주 방언으로 무선 교신을 하는 등 승리를 위한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았고 3대대 구중대장을 맡고 있던 강북구 대령은 부상을 입으면서도 투혼을 불살라 임무를 완수해낸다. 결국 1951년 6월 20일 전투 개시 17일 만에 도솔산 지구의 24개 도시를 모두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이 전투로 인해 북한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해야만 했고 국군은 전선에서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북측 방어선을 10km 뒤로 물리는 전공을 기록하였다. 이 눈부신 성과에 대해 당시 미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토마스 소장은 한국 해병대가 아니었으면 이 전략적 요충지를 우리 수중에 넣지 못했을 것이라고 경찬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도솔산 고지를 방문해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 피호를 가사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한국 해병대의 무적 해병 신화를 탄생시켰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막강한 위용은 아낌없이 자신을 바친 선배 해병들의 분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솔산 지구 전투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애국심과 전우에도 기어코 승리를 쟁취해낸 한국 해병대. 이런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더 강하고 더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도록 나아가자. 어떠십니까? 지난번 영상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영상에 또 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만든 영상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도솔산 지구 전투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요즘 너무 얌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좀 진지하게 방송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습니다만 제 방송은 제가 망가지면서도 나름 과거 수십 년 전 해병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감히 해병대 역사 스페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이런 비슷하지만 제가 망가지느냐 아니면 무게를 잡냐, 이런 저의 모습이 다른 내용들을 적절히 번갈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교, 부사관, 병들의 얘기 역시나 적절히 분배해서 올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해 5도, 김포 2사단, 또 포항 1사단,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나름 골고루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망가질 수만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장교들의 얘기만, 아니 포항 1사단의 얘기만 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부디 이해하셔서 본인의 관심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더라도 부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 방송이 원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니만큼 오늘도 역시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영상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전야제의 초청 가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수가 정미애, 유명하지 않은 가수라고요. 참나, 이게 미스트롯 그거 안 보셨나? 1등이 송가인, 2등이 홍자, 맞죠? 제 기억에는 3등이 정미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뚱뚱한 다둥이 엄마, 생각나시죠? 실물로 보니까 날씬해요. 여러 곡을 불렀는데 걱정 붙들어매 해, 이런 몇 번 들으니까 저도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정미의 노래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위장복을 입으신 분들, 연세나 부착한 마크로 봐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확실해 보이는데, 역시 실제 전투를 치르신 분들은 비록 월남에서는 복장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입으셨겠습니다만, 그날 여기에서는 복장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월남에서 복장 상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반팔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입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난닝굴바람에다 이렇게 방탄조끼 있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복장 상태가 아주 양호하셨어요. 역시 참전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작년 행사에 비해서 참석하신 예비역들의 복장 상태가 아주 양호했다는 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걱정 붙들어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때 자 보세요. 걱정 붙들어매, 맞아요. 그렇게 손을 번쩍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걱정 붙들어매. 오, 진짜 이거요. 이거 혹시 찍어주실 분 있으면 찍어주세요. 자, 걱정 붙들어매 가겠습니다. 걱정 붙들어매, 너만은 사랑에 미련하지마. 분명히 난 다른 사람 찾아올 거야.
제 말씀이 맞죠? 자, 그럼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찍은 영상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군악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